요때 엄청 공포에 질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요때는 나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시원하게 팔아야 된다고.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손실이 안 나요. 여기서 한 방 맞아버리면, 이렇게 빡 맞아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요즘 들어서 좀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받치는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삼성전자 주가를 빼면은 사실상 코스피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예전에 투자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렇게 해야 되나? 상승을 그렸어요. 근데 그 다른 종목들 보면은 다 떨어져.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예요. 삼성전자나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가 전체 코스피 지수를 떠받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따른 5조 원대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사실 제가 이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재작년 말에 이상스레 외국인이 자꾸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재작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선포를 했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지?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알았지 그냥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그곳의 그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까지 알아보다 보니까 그 종교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이제 서점에 가서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레이엄 앨리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1대1로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1대1로를. 그러다 보니까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이 대한민국까지 중국화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막연히 알다가 이제 청와대에 그 평창올림픽 그 시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하도 이제 자꾸 문재인이 친북적인 종북적인 정치를 펴다 보니까 하도 궁금해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던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막 김여정이 홈페이지에 떡하니 사진이 있고 예전에 국격이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나 국격이 높았어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 경제도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투자금을 그때 최고로 많이 높였다니까. 근데 갑자기 탄핵 사태 일어나고 문재인이가 집권하면서 제가 다 판 거예요. 주식을 작년 초에 봄에 3월에. 왜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정한 나라니까. 올해 주가 부진에 새 주식형 펀드도 확 줄었다고 하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그 코스피 지수를 받치는 것이지 많은 종목들이 부진에 빠져 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에 함부로 뛰어드시면 위험합니다. 현대파님, 전쟁 나도 북에서 쉽게 내려오라고 대전차 방어물 시설물도 우리 세금으로 친히 철거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사진 봤어요. 아주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놨더만 이리로 들어오세요 하고 말이야. 그게 제가 6.25 전쟁 그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전에 그 군인들이 외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년 초에 평창올림픽쯤에서 기사를 이것저것 집중적으로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 기사들 중에서 군인들이 외출을 할 수도 있고 치킨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기사를 제가 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6.25 전쟁하고 뭔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면서 위기의식을 탁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점점 같은 그런 사건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전묘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을 찍다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딱 하나의 그림으로 딱 연결 지어지면서 아, 나라가 위기구나 라는 걸 작년 2월, 3월 달에 확 느끼게 됐거든요. 뭔가 파노라마처럼.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사들고 3월 1일 날에 태극기 집회가 있다라는 거를 그쯤에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뒤져보다가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개미 가슴만 멍들었네. 개미. 정부의 돈 없는 간섭으로 주가 하락이 많았던 2019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가 변동 한번 볼까요? 최다 그 27일 수익률 기준으로 다른 산업들은 다들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져 있어요. 이게 다 빠져 있잖아요. 이게 다 하락. 근데 코스피 지수만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큰 대형 업체가 이렇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달에 싹 다 올매도 했던 것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코스피는 8%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왔다 갔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 있대. 이런 모양.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통신, 전기, 은행, 건설 주는 정부 입김 강한 업종은 역주행했다. 한전은 2년 새 거의 반토막 났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입에 착착 붙는 일본어를 제가 작년 3월인가?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때 봤던 책 저자가 이 미국의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책 제목이 예정된 전쟁인데, 제가 그때 수업을 마치고 서점에 가가지고 쓱 한번 살펴봐요. 저는 이렇게 서점 가서 요즘에는 어떤 종류의 책들이 나오나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구경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제 눈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좀 훑으면서 거의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그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흥 강국이 이렇게 부상하면서 기존의 패권국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과정에 이 두 나라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을 놓고 충돌하게 될 것은 필연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역전쟁이 벌어지기 이전에 제가 이제 동아면세점 집회에서 연설을 할 때 이 패권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이 책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책 보고. 그리고 그 과거 패권전쟁이 일어났던 것 하면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게 일어날 거를 한 10여 년 전부터 기대까지는 아니어도 염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일어난 거지. 왜냐하면 중국이 자꾸 앞질러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산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난 500년간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이요, 기존의 패권국하고 충돌했던 사례가 16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이 17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 16개 사례 중에서 12번은 전쟁으로 끝났고요. 4번은 그 미소, 냉전과 같은 그냥 전쟁 없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것인데, 이번이 17번째 사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중국하고 들러붙은 친중파 의원들이 많아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로 막 온갖 유언비어를 통해서 탄핵을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죠. 파면을 당하신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죄 석방 거기 안에서만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중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강조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그레이엄 앨리슨이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반정부 시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레바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참을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당 지도부가 연초부터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저점은 통과했는데 반등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등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봐봐요. 자, 하락을 해.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등을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락을 해. 또 반등을 해. 또 하락을 해. 이게 무슨 반등이야. 이거 가지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거 아닐까 이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없어요.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어제 그 주가가 엄청 폭등했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6.5% 급등을 했대요. 미국 이란 충돌에 3,8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 위험한 비트코인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네. 제가 이제 2017년 말에 제 친구가, 좌파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뭐야? 이거 비트코인 사도 돼? 라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비트코인에 가담한 세력이 정확히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암흑의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자같이 선동질을 하고 개미들의 돈을 쫙 빨아당긴 다음에 쓱 하고 날아가는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2017년 말, 2018년 초에 여기저기 버스나 지하철에 온통 비트코인 홍보를 다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하지 않았어요. 몇 번 그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게 그 주식창 보면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거래소에 그 상장된 종목들이 있고 코스닥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등락폭이 굉장히 코스닥 종목들이 더 빨라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거래소 그 상장 종목들은 너무 느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되게 이제 못 기다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3일도 못 기다리거든요. 그냥 막 팔아불어.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밖에 못해요. 개잡주만 해.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등락폭이 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빠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커뮤니티에 들어가가지고 설문을 제가 올려봤어요.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더니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고 거래소 종목을 별로 안 했던 사람들, 투자 기간이 매우 짧은 사람들, 그리고 전혀 투자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주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야. 남들이 뭐 얼마 벌었다더라 그런 얘기만 보고. 네. 그니까 다이빙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 왜 막 문짝 갖다가 쳐가지고 문짝 막 부스러 먹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카더라, 누가 돈 벌었다 카더라 그런 거는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벌은 거죠. 처음 아주 밑바닥일 때 이렇게 밑바닥일 때 이렇게 올라가기 한참 전에 이때 샀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2017년 말에 그때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를 하다가 이 문재앙이의 색채를 확실히 알기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갑자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주식들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폭락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 보고 저도 엄청나게 그 매수폭을 확 늘렸었어요. 레버리지까지 이용하면서 엄청나게 샀었는데 그러면서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때 2017년 말에. 그러다가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딱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이슬람 국가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하고 갈등이 있는 거, 중동에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그때 감을 잡은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공무원을 17만 명 증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세웠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어떤 외국의 투자가가 이렇게 공무원만 이렇게 많이 뽑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기사를 봤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투자를 줄여야 되나?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2018년 3월 15일 날 싹 다 팔게 됐죠. 전량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언론을 믿질 않아서 언론에 나오는 거와 거꾸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증권에 관련된 어떤 지식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있진 않은데 그 차트를 그림으로 제가 이게 파악을 하면서 마치 그 투자 전문가들보다 오랜 투자 경력 있는 할머니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한 느낌으로다가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씨부리나 이렇게 봐가지고 매수하라고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하면은 점점 물량을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꾸로 생각을 해왔어요. 20대 초반부터. 웃기죠?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항상 주식 투기를 하면서 돈을 날려 드시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많이들 그러잖아. 한 99%는 다 날려 먹잖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TV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 엄마 전화 왔어. 나 요거 대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미 제가 이제 양말 장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양말 장사를 한 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입시 이제 공부하려고 책도 사고 책장도 사고 신문도 제가 이제 구독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종이 신문 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직접 이제 20살 때 구독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세상 공부하고 그랬죠. 양말 장사하면서 오프라인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차트를 볼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무슨 기법 있잖아요. 기법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다고. 근데 그거 알아요? 다 쓰레기인 거?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세력들이 그 차트를 이용해서 사람들 꼬셔가지고 그걸로 사람들 등쳐먹고 왜 그 운전자론 있잖아요. 운전자론으로 이렇게 딱 띄운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거 뭐지 사자 해가지고 사람들 몰려오잖아요. 이제 역발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 근데 외국인들이 줍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많이 오랜 기간 지그시 갖고 있었어요. 그 우량주 위주로. 주로 이제 조선주 위주로. 그래가지고 2007년 그때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장사하고 남은 돈, 이제 학교 입학금 내고 남은 10만 원을 가지고 그걸로 한 25만 원을 만들었더니 한 10만 원 아니고 한 12만 원 정도를 가지고 25만 원을 만들었더니 아빠가 장하다고 50만 원 정도 추가로 저한테 이렇게 불입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0 몇만 원 그거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걸로 이제 불려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한 200~30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절대로 저는 믿지 않아요. 알렉스 정님. 전혀 믿지 않아요. 그거를 보면은 뭔가
한참 주식 차트가 오늘 여기 태극기 안 달기 잘했다. 주식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매수 엄청 때린다고. 매수 애널리스트가. 근데 이때는 딱 손절하고 나가야 돼. 엄청 매수 올리고 그 목표가를 더 올린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요거는 아니라고. 애널리스트도 뭔가 이렇게 콩짝콩짝 이렇게 돈이 오고 가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질 때 푹 빠지잖아. 근데 나라 완전 망할 것 같아. 이때는 자살이 속출해. 자살. 왜 그 펀드 매니저 자살자 막 3명 나오고 막 그럴 때 이혼하고 그럴 때는 또 매도를 막 추천해. 애널리스트가. 그때는 이제 줍줍 팔아. 자살이 나올 때 줍줍 팔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무슨 기법 이런 책들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게 그 수급을 보고 해요. 수급 흐름이 중요한 거야. 모든 흐름이 다 중요한 거야. 네, 심리학 기법으로 그 그물망 기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언론하고는 거꾸로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명언이죠. 네. 주식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주로 달러로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제 미래를 다 보면 제가 이제 떼부자가 됐겠죠? 맞아요. 이계왕님 주식은 공포에 사는 게 진리죠. 그리고 요때 엄청 공포에 질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진짜 그거 힘들어요. 경험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진짜 심리전이거든요. 그 공포감을 뚫고 사야 되는 거고, 요때는 나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감정을 억누르면서 시원하게 팔아야 된다고. 여기 묻어버렸어. 시원하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죠. 그래야 손실이 안 나요. 왜냐? 여기서 한 방 맞아버리면, 요렇게 빡 맞아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쭉 가는 거야. 50%.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미수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아주 깡통이 되는 거죠. 네, mem블랙님, 하이.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는 나만 이렇게 안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잖아. 그러면은, 특히 우리 엄마는 알려줘도 이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딸내미 말은 개똥으로 들어. 그냥 이렇게 막, 우리 엄마는 전형적인 그 개미 투자자의 그 전형이에요. 대깨문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세상을 파악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엄마가 지표거든요. 표준 지표예요, 우리 엄마가. 그냥 그 주식 방송을 딱 틀어놓고 열심히 받아 적는 거야. 이거 사고, 요거 사고, 요거는 또 뭐 때문에 좋고 막 이렇게 적어. 그거 다 떨어진다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사지 마. 근데 엄마가 말 안 들어. 네, 그렇습니다. 중국발 금융위기가 2020년 중하반기에 온다라고 우리 대한민국님 알려주셨는데 저도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날 영어 시험 보던 날인데 하이닉스가 그때 당시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아침에 기사가 하나 뜬 거예요. 이거 망한데 뭐 어떤 외국계 기업이 이게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결정했다 뭐 이런 기사가 딱 뜬 거예요. 그게 다 찌라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늘릴까 유지를 할까 물량을 줄일까 아니면 전략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 기사를 보고 아플싸 나 시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신경을 안 쓰려고 전략 매도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시험 끝나고 오니까 어쩐지 알아요? 상한가가 버렸어. 그러니까 언론은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놀았으니까 주식 바닥에서. 그게 박스넷 알죠? 박스넷에서 엄청나게 오랜 동안 굴렀어요. 거기다 글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장문으로 막 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거는 좀 더 낫거든요. 네. 중국발 금융위기 때 뭘 해야 되냐요? 현금 보유를 잘 합시다.
그래도 안전자산을 잘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밥을 잘 먹어야죠. 건강해야 이제 집안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하니까. 나 지금 기사 읽어야 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한 장밖에 안 했어. 선물 안 하고 옵션 안 하고 이제 뭐 저는 차트 기법 이런 거 모르니까 올라가면은 나중에 파는 거지. 떨어지면 그냥 존버 나 존버 스타일. 나 또 안 읽어드린 분 주식 방송 나 주식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내 친구한테 막 주식 얘기하면서 1시간 동안 막 털고 그랬어. 그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보썰을 그때는 한참 매일매일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자 갑시다. 이제 주식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라젠이 나와서 그래. 신라젠. 요즘에는 그 외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다라면서 뭔가 이게 더 이렇게 호전되는 그런 기사들이 막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주식을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팔았던 시점보다는 훨씬 내려가 있어요. 그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제 막 또 오른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걸 파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서 제가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한동안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신문에 요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했던 거에 대해서 주변에 대깨문인 분이 나보고 후회하지 않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뭔가 이게 전형적인 여론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00만 원이요? 그냥 잘 모셔두세요. 현금 확보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죠. 이제 봐봐요. 안 사요. 네. 파워 유튜버, 파워 오파 유튜버가 이제 그 주식도 오르고 금값도 오른다라면서 이렇게 투자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좀 오랫동안 이제 나는 좀 쉬려고요. 왜냐면 나는 너무 지쳤어요. 증시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이 강산이 한 번 바뀔 만큼을 넘는 시간 동안 증시에서 허우적대면서 놀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니까요, 알렉스 정님. 주식할 때 10년에 한 번 큰 폭락이 온다라고 하는데, 리만 쇼크 때, 리만 브라더스 쇼크, 그때가 이제 2007년, 2008년, 그때 이제 걸쳐서 왔잖아요. 이제 10년이 넘었어. 근데 1997년에 IMF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2007년에 막 증시가 고공을 하는 거예요. 고공을. 방향이 이쪽이구나. 주식이 뭐든 간에 다 이렇게 올라. 다 전부 다 이렇게 올라. 전부 다 올라. 그 그래프를요, 보다 보면은 분위기가 보여요. 어느 때는 막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거는 떨어지고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어느 시기에 가보면은 일제히 개잡주건 우량주건 다 하늘로 치솟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근데 제 평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주식이 막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막 하늘을 치솟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못 참아요. 못 참고 배가 아픈 거야. 왜 아까 그 헬조선 얘기하면서 남 잘 되는 꼴 못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거다가 미수금 질러가면서 주식을 막 사는 거야. 막 꼬라박아. 그러다가 갑자기 푹 빠진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데. 이제 그쯤에는 이제 저도 한 수익이 2배가 났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거에. 대학교 때 이제 돈을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벌어갔던 거를 놔둔 걸 갖다가 시작을 했고, 아빠가, 우리 딸내미, 2배 이상 불려놨네? 한 걸 보고, 그러니까 해봤자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이렇게 불린 걸 보고, 아빠가 이제 50만 원을 추가로 이제 불입을 해주셔서 저한테 나중에 너 아빠한테 배당금 줘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빠는 투자 잘 못하시거든요.
엄마는 완전히 이게 뭔가 이렇게 선동을 잘 당하시는 취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그나마 조금 난데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이런 거 하는 걸 몰라. 우리 형도 그때 당시 이제 막 메가스터디, NHN 뭔지 알죠? 그 네이버 그런 거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막 롯데칠성 이런 것도 이제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100만 원쯤 됐을 때는 롯데칠성 막 한 주 가지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 그때 피크를 찍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쫄쫄쫄쫄쫄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막 한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나는 학생이니까 막 100만 원 단위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나는 1,000원, 2,000원 아껴가면서 사는데 돈 아끼려고 막 학교 다니면서 김밥만 먹고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주말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주말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1,000원, 2,000원도 아깝고 10,000원, 20,000원 너무 소중한 건데 100만 원 넘게 확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거, 후들후들후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다리 후들후들? 1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리 후들후들거리면서 이제 밑바닥이 왔는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증시의 리듬?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패턴. 큰 패턴이 있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그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제 그걸 이제 겪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이제 2008년 그때 밑바닥 반타작이 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무덤덤해진 거야. 이제 이렇게 체념을 배웠어요.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짝사랑 하잖아. 짝사랑 언제 돌아오니 나의 원금은 언제 들어오니 이러면서 한 방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량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계속 갖고 있다라 보면은 언젠간 오르다 보니까 오르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버티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2009년에.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 회복을 다 하고 플러스가 또 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알바하면서 막 또 불입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학생 시절에 1,000만 원 넘게 모였어요. 그렇게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막 기술을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도 돼요. 그 주식을 할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참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참을 수 있는 것. 정신력, 궁디.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통해서 참 인생을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리만 쇼크가 2008년에 온 것은 이미 2007년부터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미리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빵 하고 뒤늦게서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는 확실하게 알았죠. 언론이 뭔가 이렇게 진실을 숨기는구나.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튀어야 되니까 자금을 빨리 다 빼고 개미들한테 다 물량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한 정보를 미리 던지지 않아요. 미리 안 던져. 선동이 되라고. 왜 그 운전자 있잖아요. 운전자. 왜 그 비트코인에서도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 개미들을 이렇게 꼬셔.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다 던지고 운전자는 뿅 하고 사라진다요.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거를 그 홈트레이딩 시스템 보면서 이제 파악을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말에 자꾸 몇 번씩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막 그 광고가 엄청 떴어요. 그 비트코인이 버스, 지하철, 뭐 대학교 그 홈페이지 배너 광고, 유튜브에도 반짝반짝하는 그 광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비트코인 광고를 했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거 뭐 있다. 비트코인이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꿍꿍이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을 꼬시고 있네. 이거 위험하겠다. 그냥 요 정도만 알았었어요. 이 정도만 알고 친구가 이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걸 알고 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아는 친구가 얘는 이제 쫙빨이거든요. 쫙빨이 이제 연락을 안 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보고 야, 요거 비트코인 이거 사도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럽니다. 요거 얘기하다 이제 주인이 안 사요. 여러분 안 사요. 네, 그래서 신문은 끝냈습니다. 제가 그 요걸 그렸어요. 하라 그래. 다시 또 그려봐야지. 하라 그래. 제 거 태블릿 PC 요거가 멈춰있다고. 하라 그래. 그러면 내리기만 하지 않는다고. 반등을 해. 반등. 주식이든 경제 성장이든 간에 그런 통계치든 간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혹해요. 여기서 혹해. 혹! 그래서 여기서 많이 불려. 많이 불려. 근데 또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복이 어려운 거죠. 회복이. 그다가 또 이렇게 올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여기도 혹! 반등하겠지? 싸니까. 사람들이요, 이 마인드가요. 이게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닌데. 싼 게 아니라고, 이게. 내 거는 멈췄어요. 나갔잖아요. 사람 많이 들었죠. 이렇게, 요런 거 혹하지 마. 요런 거 혹하지 마.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요. 내가 요런 거 자주 빠져요, 이제. 자, 봐봐요. 이번에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상승할 때는 봐봐요. 지금 난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상승할 때는 상승만 하는 게 아니요. 그죠? 빠질 때가 있어. 빠져. 근데 빠질 때는 이렇게 푹 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옆으로 굴러요. 옆으로 가. 근데 요만큼의 하락 기간 있잖아요. 근데 요때 사람들이 못 참아. 또 심할 때는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정은이가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이게 푹 빠져 이렇게. 그럼 놀래서 화들짝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 여기서 팔면은 이제 또 손해 나는 거야. 이거를 잘 참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푹 올라가요. 요걸 뚫어버려. 사람들이 이걸 못 참고 여기서 팔아버려. 무서워서 더 이렇게 내려갈까봐.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요럴 때는 가만히 참고 기다려야 되고 하락할 때 요 조금의 그 반등을 아주 좋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반등합니다 라고 허허허 하고 좋아했던 문재인 씨는 그냥 보통 개미라고. 마인드가. 알았죠? 보통의 개미하고 똑같은 게 그게 문재인이요. 뼈만 남았다고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상반신은 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밑에가 이게 하반신이 허벅지, 궁디, 여가 이렇게 살이 붙었어. 안 빠져. 헬기 또 한두 가지 본 게 아니여. 그래가지고 자 지금 중국의 그 난리를 통해 그 일본 유럽 증시가 2% 급락이 됐다. 중국 여행주가 직격탄을 받았다. 이거 하는데 중국 그 여행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하나 더. 짜잔. 이거 봐. 다 폭락이요. 제 거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우파의 유명한 유튜버가 중국 폐렴 때문에 이제 한 며칠 동안 폭락을 할 건데 요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지 마. 나는 안 사요. 사지 마. 지금 세계가 난리고 그 평상시 때 같으면은 대하락기, 대상승기 요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말이 생각이 또 안 나네.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사이클이 있는데 요거가 만약에 그냥 평상시 같으면은 만약에 미사일을 쐈다. 정은이가 미사일을 쐈다. 아니면 이런 메르스가 퍼졌다. 요럴 때는 푹 빠졌을 때, 폭락했을 때, 그때 사면은 유효하지만, 근데 지금 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 환율,
원달러 환율. 자, 내가 없어졌니? 전달이 없어졌니? 와, 이렇게 폭락하고 있다. 이 정권에서 뭘 믿고 사요? 사이클이 만약에 대하락기 들어가잖아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 이거를 그 증시를 맞추는 거,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대하락기가 왔다 그러면은 만약에 폭락했을 때 사잖아? 이거를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사잖아요? 그거 물리는 거예요. 그 사지 마. 사지 마.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에? 아, 또 뭐야? 국민은행은 왜 전화질을 하고 지랄이요? 그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개촌문가들 있잖아요. 개촌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중국을 빨았던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6%, 5.5%. 더 떨어질 거라고. 더 떨어져야 해요. 이거 하려다가 말았는데 넘어갑시다. 던지는 걸 못하니까 던지는 거 힘들어. 아주 그냥 이놈의 좌미국. 요렇게 되면 이제 중국발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붕괴 사태가 올 우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증시 캡처를 한 게 있어요. 자, 어디 갔지? 요건가? 짜잔. 아유, 확대가 안 되지? 아,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금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개인이 사고 있어요. 개미지옥, 불나방 현상. 어머나, 이거 어떻게 이거? 나 이거 사진 없애는 거. 아, 됐다. 잠깐만. 아, 됐다. 이거 너무 크잖아, 이거. 또 어려운데.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내가 부담스러워서 마스크를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래소가 코스피고요. 코스닥, 선물. 지금 불나방 천재예요. 개미가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 헬게이트 열렸습니다. 이런 거 따라 사면은 존망하는 거예요. 자, 마스크 할 거야. 이미 했어. 자, 또 다른 거. 자, 환율이 지금 또 치솟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우리 엄마가요. 야, 너 환율 또 빠지고 있는데 후회 안 해? 그래서 아니, 후회 안 하는데? 라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지? 제가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지금 저거 표시가 있는 게 얼마 10몇만일 때 2018년 3월 그때 이제 다 팔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요때 이제 그 빨간색 선 있는 거 있죠. 그때 이제 내가 팔았어요. 그때 팔고 계속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야. 개별 주식들 보면은 이렇게 폭락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또 가서 또 올라타는 거예요. 참고가 되셨죠? 네. 이렇게 경제가 개똥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팔고 거의 지금 2년 동안 안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딱 팔고 2018년 4월 달에 달러 통장을 만들어서 그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그 달러 매입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통장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치솟을 때 있었어요. 2018년 여름에 그때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줍줍 했어요. 줍줍. 뭐 풋옵션 그런 거 안 해요. 야, 그런 거 몰라요. 일부러 모를래요. 일부러 모르는 게 나아요. 위험할지도 몰라. 그 선물 옵션 안 해요. 높네, 울사. 자, 그 다음에 그 저번에
경제 성장이 이렇게 거꾸러지다가 한 번 또 이렇게 반등하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저가대가 자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경제 반등을 우기던 이제 그 저가대가 이제는 경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14개월 동안 온갖 지표가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미중 1차 합의 그러한 영향으로 갖다가 약간의 이렇게 반등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게 또 갑자기 경기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뒷북을 좀 치고 있다고 문재양이가 허건날 뒷북 그냥 뭐 한마디 던졌다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고 그러한 것이 이 문장권의 실체입니다. 자, 이게 의미가 없은 게 찢어본다. 니를 찢어본다. 오 찢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달 센세 지각하게 생겼습니다. 자, 금방 끝나겠다. 자, 기침 소리와 함께 세계 증시가 3,000조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방 끝나네. 우한 폐렴이 아직 반영도 안 됐는데 1월 수출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자, 경제가 아주 개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장 초반에 요러한 모양이더만 장 초반은 요러 하다가 이제 또 싸진 거야. 또 폭락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우니까 막 투매를 하는 거야. 투매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개미가 또 사고 있어. 개미가 또 사고 있네. 외국인 또 팔고 있네. 요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네. 개미들이 사고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문은 끝났고요. 34분을 달리고 있네요. 제가 지금 나가면 전혀 지각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망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7.7% 폭락을 했대요. 춘제 지나면서 아주 꿀이다 꿀. 한번 보여드릴까? 짜자잔. 자,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거 봐봐. 춘제를 지내고서 아주 폭락. 완전 시원하죠? 완전 시원하지? 이봐. 얘 좀 봐봐. 여기. 완전 폭락. 폭락. 쭉쭉 빠졌네. 자, 사라지세요. 재테크를 잘하면 돈 버는 재미가 있죠. 근데 재테크를 하려면은 기다렸다가 이제 한참 밑바닥 딱 찍고 그 전 세계 공조가 일어나면서 경기를 부양을 하려고 할 때 그때에 확 들어가야지. 그전에는 그냥 현금 보유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분산 투자를 한다느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상 10년 넘게 투자해본 저의 경험상 그냥 진득하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완전 휴지값일 때 그때 우량주 그때 사는 거예요. 그냥 몰아서 사는 거야. 그러면은 상승할 때 엄청 올라요.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못 기다려. 봐봐요. 내가 지금 보여줄게. 이 우한폐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막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하다가 이제 어제랑 오늘 막 상승을 해. 근데 여러분 대상승장에서는 상승을 누가 주도해요? 외국인이 주도하잖아요. 근데 어제랑 오늘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짜잔. 어제 오늘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이 엄청 많이 사요. 이렇게 어제였나? 어제는 외국인이 사는 척 하다가 팔았고 오늘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사는 척 안 사는 척 이렇게 개인이 계속 이렇게 사고 있네요. 원래 개미 투자자들이 폭락할 때 이제 싼 값에 산단 말이에요. 많이. 그리고 상승을 하면 와 돈 벌었다 라고 하면서 막 팔아. 그게 보통 일반적인 일반 개미들의 투자 행태예요. 매매 패턴이에요.
그런데 거꾸로요. 엊그저께 투매가 좀 일어났어. 막 폭락을 했는데 판 거야, 개미가. 팔았는데 상승하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려나 싶어가지고 또 사네. 이제 요거 한번 지켜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이러고 있다. 아까 눈 오다가 지금 그쳤어요. 요것도 다 끝났고. 자, 또 누가 오셨는가? AMPH님 곧 떡 나가겠네. 그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막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인다. 그런 걸 보면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달러 사는 개미 그렇게 나는 이게 더 추가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네요. 아따 지금 9,000명 시청하고 있다고 임진아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니 눈이 안 온다라 했더니 지금 갑자기 딱 눈이 오네요.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라고. 호랑이님 오셨나? 호랑이님. 여러분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우지수예요. 엄청난 폭락이 있었어요. 계속 폭락 중이에요.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닥 폭락 완전 폭락. 2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스페인 독감 유행해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 스페인 독감 유행하면서 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던가. 1929년에 그때 대공황이 오고 그러다가 19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뭔가 이 팬데믹 현상이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전에 사스나 뭐 신종플루보다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전염병인 것 같아요. 무섭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신문 찢는 여자 하면서 항상 계속 제가 외쳤잖아요. 안 사요 라고. 안 사요. 네, 주식 안 해요. 내가 안 한다고요. 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이렇게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말이야. 내가 사지 말라 했잖아.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라니까요. 그냥 현금 확보가 제일 좋다고. 이 폭락세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그런 낌새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속 개인만 사고 외국계는 계속 팔았거든요. 그냥 물량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인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 때는 개미들이 엄청 꼬여서 미친 듯이 사요. 저기 외국인들은 다 팔고. 2018년에 와 드디어 왔구나 했더니 그때부터 쫄쫄쫄쫄 빠지고 이제 막 한국 자영업자 본격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각 금지하라.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 아닐까. 요렇게. 네, 안 사요. 주식 안 사요. 네, 여러분 하지 마세요. 물 타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떻게 된다? 젖된다. 매수하면 안 돼. 이거 오래 가요. 오래 가. 그냥 아예 관심 꺼. 안 돼. 환율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내가 사진 자료 다시 보여줄게. 지금 대공황 당시에 그게 지금 또 생기게 생겼어. 봐봐.